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곳은 기아 최초로 다양한 PB5 라인업들을 실제로 보고 만들 수 있는 바로 PB5 전용 공간인 익스피리언스 센터로 왔습니다. 이곳은 평택에 위치한 기아 인증 중고차 센터이고요. 1층에는 기아 인증 중고차가 있지만 지금처럼 2층에 오시면은 다양한 PB5의 라인업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PB5 같은 경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맛에 맞춰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고 모델로 다양한 짐들을 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 보면은 실제로 판매가 된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PB5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교통 약자 기반의 웨이브 차량과 카고 모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오픈베드 차량입니다. 제가 트럭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좀 오픈베드가 살짝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시승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고! 시승을 나가기 전에 PB5 오픈 베드의 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빈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PB5 카고하고 공유를 합니다. 기본적인 PB5 디자인에 또 이렇게 전면부에 충전 포트가 있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오픈 베드이기 때문에 리어 쪽에 적재함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디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포터나 봉고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전동화 버전인 포터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전동화 버전의 포터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약 200km대로 짧습니다. 하지만 PB5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포터의 EB보다 훨씬 더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뒤쪽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1톤 포터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냐면 일단 전동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게를 얼마나 덜어내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와 내가 총 실을 수 있는 짐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이 PB5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적재함 슬라이드 쪽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가 부식에도 강하긴 하지만 일단 경량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박히는 복륜으로 또 이제 휠 인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PB5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전륜과 동일한 스펙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OE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이게 승용이 아닌 상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베드 후면부로 왔습니다. 일단 전동화 버전이긴 하지만 트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부에는 약간의 이런 1톤 트럭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한 적재함 크기도 꽤나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포터하고 거의 비슷한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량 가장 중요한데요. 약 600kg 정도를 적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내연기관 1톤 트럭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화물차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살짝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동화 버전인 포터 EB와 비교했을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운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일라이트가 살짝 다른 게 적용이 됩니다. PB5가 첫 출시됐을 당시에는 패신저와 카고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테일라이트만 보면은 약간 좀 한 2.5톤 정도의 트럭에 들어가는 테일라이트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후면부로 왔기 때문에 이 적재함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든 타입의 손잡이를 밀면 개폐가 됩니다. 기존 내연기관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적재함 연결고리가 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는 녹이 발생이 되고 잘못하면 손도 다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픈베드는 이렇게 깔끔하게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사용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사이드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진짜 가볍습니다. 사실 1톤 트럭으로 운송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알루미늄 소재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용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 안쪽에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하고 동일한 철판 소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스크래치가 나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 도장면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녹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재질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애프터 마켓이라든지 약간의 튜닝을 거친다면은 유지 보수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후면부에서도 짐을 싣고 내릴 수 있지만 측면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간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이드 쪽도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재함을 막아주는 칸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힘이 연약한 여자 혼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오픈베드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짐을 싣고 내리고 했을 때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짐을 싣다 내리다 보면 안쪽에 있는 짐까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적재함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이드 스텝을 이용하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적재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최적의 동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승을 한번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공차 상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대 적재 용량은 600k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는 좀 어렵긴 해요, 사실. 하지만 단거리 위주로 화물 적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 앞에 또 방직턱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승용 베이스로 만든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라서 그런지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화물차, 뭐 트럭, 뭐 트레일러 이런 것까지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승용이 아닌 상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좀 운전자보다는 화물 위주로 차량의 다양한 세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PB5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리뷰했었던 패신저 차량처럼 일반적인 전기차,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진행을 하더라도 뭔가 화물차를 탔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제가 방금 음성인식을 이용해서 길찾기 내비를 찍었습니다. 일단 승차감이나 뭐 성능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편의 옵션이 있잖아요. 뭐 ADAS라든지 주행보조 기능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음성인식 기능 이런 것들도 승용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화물 차주님들은 이제 업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계시거든요. 진짜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몇 시간도 운전을 하십니다. 근데 일단 불편하고 편의없음 부족하고 약간 어려운 그런 차량들로 화물 운송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못 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잠깐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픈베드를 탔을 때 그냥 뭐 승용 차량을 탄 것 같아서 일단은 편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야, 근데 사실 화물차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거의 진짜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PB5는 승용에 들어가는 ADAS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운전자를 좀 배려해준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유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턴 한 번에 될까요? 오, 된다. 돼. 야, 이게 회전 반경이 승용이라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화물차가 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에 유턴 못하는 구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화물차 내비가 전용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차량들은 화물차 내비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구간은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PB5는 승용처럼 편안하게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제가 에어컨이랑 통풍 시트를 켜놨습니다. 이렇게 전방에 보면은 인포테인먼트에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통풍 시트 없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PB5는 또 여름철에 필수템인 통풍 시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컨디션이면 사실 화물 운송이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됩니다. 일단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적재함 때문에 전장이 깁니다. 즉 차체가 길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또 방금 전은 이렇게 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삐비빅 하면서 경고음을 안내를 해줍니다. 와, 이런 건 진짜 너무 화물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만 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보통 이제 택배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면도로 가고 막 진짜 막 불법 주정차 있는 막 주택가, 막 빌라 이런 데 가면은 정말 간신히 차 하나 갈 수 있는 공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도로 많거든요. 근데 PB5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360도 뷰와 함께 사각지대 이런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율을 줄여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는 다시 기아 인증 중고차 센터 전용 트랙에 왔습니다. 이 구간은 약 800m 정도 되는 구간이며 직진 구간도 있긴 하지만 오르막 구간, 경사로 구간, 방직턱 구간, 또 약간의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돌멩이 구간도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오르막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처럼 짐을 많이 적재하는 차량들은 오르막 갔을 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지고 있고, 제가 다양한 신형 트럭, 신형 버스, 다양한 상용차를 많이 타본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신형 상용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그냥 목적에만 맞춘 차량이다 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요즘은 운전자를 좀 생각해 준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전용 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안 좋은 노면 상태, 돌길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면, 안 보일 수 있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처럼 간이 방직턱 구간 이런 데를 진행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범피 구간이라 가지고 이야,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지금 공조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는 74% 정도가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그래도 359, 맥스는 35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 완충이 된다면은 주행 거리가 적어도 400km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다? 포터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주행 거리가 2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 조금 더 적재를 많이 할 것이냐. 하지만 포터 EV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들어진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편의 옵션이라든지 좀 약간 주행감이 있어서도 살짝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PB5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승용차 베이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용차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 결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힘들지 않게 화물 운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베드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PB5 웨이브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캐빈룸까지는 일반적인 PB5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실내를 보면 이 차량이 왜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하게 되면은 바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교통약자 차량이라고 하면은 카니발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후면에서 타야 됐었고 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PB5 같은 경우는 옆에서 슬라이딩 도어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배려를 받는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탑승 방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존엄성이 변경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PB5 웨이브 차량을 어떻게 타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열을 제외하면 2열은 시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3열의 시트를 레버를 올려서 이렇게 좌판을 들게 되면은 시트 벨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연장 벨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벨트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도 이 벨트를 이용해서 커넥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대망의 슬로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래쪽에 깔끔하게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내리게 되면은 편안하게 됩니다. 사실
사실 제가 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도 충분히 슬로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편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렇게 안쪽에 이 안전바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승객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휠체어를 한번 탑승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이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볼 수 있게만 조절을 해주면은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가만 놔두게 되면 휠체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닥 안쪽에 네모 박스에 휠체어를 딱 안착시킨 후에 기본적인 휠체어 브레이크를 한번 체결을 시켜주고요. 바닥 안쪽에는 4개의 안전고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아래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뒤쪽도 동일하게 이 휠체어 바퀴에 한번 체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휠체어는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결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승객도 이제 안전벨트를 해야 되거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 연장 벨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편안하게 이 바퀴 위에다 올려두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올린 다음에 루프 쪽에 보시면은 3등식 안전벨트가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일반적인 벨트처럼 이렇게 슈르륵 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전고리는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한번 결착을 시키고요. 나머지 고리 하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결착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연장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장고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결착을 시켜주게 되면 안전하게 3점식 벨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교통약자분들은 보호자가 계시는데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시트를 내려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일단 2명이 총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 PB5 웨이브가 얼마나 기존 차량하고 다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이번에는 PB5 웨이브에 탑승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상용 모델인 오픈베드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안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승객 입장에서 느껴보니까 뭔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후면에서 타지 않기 때문에 갓길에서 탑승하기가 조금 편한 것 같다라고 느껴졌고요. 또한 이 PB5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동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게 뒷자리에 이렇게 딱 탔는데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뭐 방직턱도 있고 매놀도 있고 그런데 마침 또 방직턱에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방직턱 한번 넘어볼게요. 오, 아니 뭔가 이제 뒤에 이렇게 덜렁 저 혼자 앉아있기 때문에 좀 통통 튀기고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었는데 실제 이렇게 방직턱을 넘어갔을 때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2열에 앉은 것 같은 느낌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간 커브진 도로, 굴곡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도 차가 롤링이 심하게 되면은 좀 약간 불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좁은 코너 구간을 진행했을 때에도 뭔가 이 하체가 딱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날씨가 더워서 현재 에어컨을 가동해둔 상태입니다. 이 루프 쪽에 보면은 이렇게 2열 승객을 위해서 독립 공조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운전자하고 2열 승객하고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는 더위 많이 타고 누구는 추위 많이 타는데 그것 때문에 2열은 이렇게 독립적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루프 쪽에는 라이트도 있어서 웬만한 편의 옵션은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커피라든지 무언가의 음료수를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PB5는 이렇게 도어 쪽에 컵홀더가 없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기아 에드기어를 이용해서 컵홀더를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이제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승객 입장에서 느껴보았을 때에도 기아 에드기어 컵홀더는 1열 콘솔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드기어를 장착했다 하더라도 팔을 이렇게 뻗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뒤쪽에는 이제 보호자가 탑승을 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뒤쪽에 있는 보호자는 컵홀더를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열선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팔걸이 쪽에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앞쪽,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 3전벨트가 제 목을 살짝 스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 시트 벨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뒤쪽 승객은 이게 루프에서 안전벨트가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로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는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어떻게 따로 뭐 어떻게 못하나요? 그래서 안전벨트 위치가 살짝 애매하다라고 느껴졌고, 또 하나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진 점이 지금처럼 봄 시즌에는 이제 바깥 공기를 막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B5는 기본적으로 2열은 수동식 창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사님 죄송한데 창문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가 안 돼요. 직접 내가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요것도 살짝 아쉽네요. 하지만 그만큼의 공간을 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또 나쁘지는 않은 선택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행하다 정차하더라도 뭐 휠체어에 브레이크도 달려 있어서 뭐 안 넘어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4점식 이 고정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정지하더라도 쏠리지가 않아서 되게 안전해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이동하는 순간에도 조금의 편안함을 더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PB5 웨이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PB5 웨이브 차량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보호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타보았는데요. 보호자분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 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립 안쪽에 고정 거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보았고요. 다시 저는 보호자 입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처음과 동일하게 이렇게 체결 고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시트가 계속 말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레버가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결 고리까지 빼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탑승했을 때에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서 반대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웨이브 차량을 시승해 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그냥 일반적인 버스를 탄다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승하차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딩 루프도 한번 뚜껑을 연 다음에 안쪽을 접어주시고 힘을 줘서 밀면 끝이 납니다. 와, 아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일단 교통약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타보는 게 처음이긴 한데 후면에서 위험하게 탑승을 하는 것과 다르게 옆에서 타는 것만으로도 그냥 버스를 탄다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웠었고요.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다양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바뀐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인증 중고차 센터 평택 지점에서 PB5의 웨이브와 오픈베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차량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아 모빌리티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가깝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